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산지전용 허가 신고에 의하여 대상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 기간은 산지관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은 산지 전용 면적 및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 등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기간은 산지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3년 이내,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은 4년 이내, 2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5년 이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에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의 기간을 알아보면,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소 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용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기간은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지만, 착공신고까지 마쳤을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산지전용 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 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 군사시설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허가 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허가 면적의 산정은 목적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 허가 기간 중에 산지전용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 면적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임목축적, 임목분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맛집 피어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벨에 감사합니다.